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해군 공군이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거의 뭐 공격하기 직전, 군사작전을 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지금 이제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냐? 세 가지인데, 베네수엘라의 이 갱단들이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코카인이랑 펜타닐 이런 것들을 엄청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약, 두 번째로는 베네수엘라가 중국이 남미에 지금 전체적으로 1대1로 깔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페루의 찬카이 항구 브라질을 연결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1대1로 만들려고 그래 남미에. 근데 세 번째, 지금 베네수엘라를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에는요 부정선거 블록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랑 볼리비아는 들켜가지고 모랄레스라는 대통령이 날아갔죠 2019년에. 근데 똑같은 수법을 쓴단 말이야 베네수엘라랑 볼리비아가. 근데 더 이상은 이러한 독재 국가 모델을 수출하고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이 베네수엘라를 놔둘 수가 없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과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90기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3척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포위를 하고 있고요. 그럼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전력 집결을 시키고 있다. 이게 이틀 전 기사고 지금도 이제 유지 중입니다. 상륙 준비당 4,500명이 준비 중이다. 정찰기 잠수함까지 전면 작전 태세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협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미 해군 공군이 나서가지고 둘러치고 있고요. 카르텔 겨냥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체제 붕괴를 관측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맞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권 교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마두로는 지금 겁을 먹고 화해의 전화기를 든 다음에 중국어로 니 항우 씨에씨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화면에 잡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한테 지금 SOS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죽기 직전이니까 중국에 군대를 보내달라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의 미래가 될 수 있어. 마두로는 테러 조직의 수괴다. 현상금 5천만 달러를 때린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범죄 행각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때문에 1년간 10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멕시코랑 베네수엘라에서 펜타닐이 올라오는데 원료를 중국에서 제공하고 베네수엘라 멕시코에서 원료를 가공해가지고 올려보내거든.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냅둘 수 없다. 그래서 국무부가 지정한 라틴 계열의 카르텔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조직. 여기가 미국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베네수엘라 조직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네들을 전부 다 추방명령 내려가지고 미국 안에서 체포를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사법부가 웃긴 게 제동을 걸었어요.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마음이다 이러면서 법원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다 체포해가지고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장 무서운 수용센터에 다 보냅니다. 이 사람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제는 미국 안에 있는 베네수엘라 조직이 아닌 베네수엘라 안에 있는 좀 더 다 때려잡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국가들은요 미국이 그냥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어요. 누구 마음이냐고? 그냥 미국 마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테러 지정국으로 딱 찍잖아요. 그럼 군사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베네수엘라니까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두 번째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하는 이유 두 번째,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많이 수입해 주죠. 베네수엘라가 망해야 되는데 중국이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지금 너무 시끄러워. 게다가 지금 페루에다가 중국에 지금 창카이 항구 만들었죠. 브라질에 지금 룰라 대통령 친중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말이죠 페루랑 브라질을 잇는 철도 건설해주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중국의 앞마당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남미 1대1로거든. 근데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려야 1대1로의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는 친미 정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그래서 바깥에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주면은 베네수엘라 내부에 뭐 군부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민간인들이 항의해가지고 마두로 퇴진 시위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남미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 훈련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마약 퇴치를 위해서 4,500명의 미 해병대가 이미 8월 중순에 훈련했었고요. 카리브해, 중남미 해역에서 마약 밀수하는 선박 같은 것들 잡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 타겟을 해라. 미국한테 마약을 밀수하는 이러한 조직이 보이면은 전부 다 소통해라. 지역 상관없이 행정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군사작전이 뭐냐면은 가이아나 앞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새롭게 유전이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몇백 년간 한 나라가 석유를 쓸 수 있을 만큼 가이아나 앞에 베네수엘라 바로 옆국가죠.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에 미국이 가이아나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최근에 군사훈련을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파나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군사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군사가 튀어나와서 베네수엘라 압박하는 게 아니고 남미의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베네수엘라의 영향을 차단하고 카르텔의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오늘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미국이 지금 말이죠. 부정선거를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이든과는 달라요. 물론 바이든 때의 국무부의 성명은 뭐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됐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야당인 에드문드 후보가 이겼다고 믿는다. 미국 국무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차이가 뭐냐. 결정적 차이가 뭐냐. 바이든은 수면 아래에서 마두로의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쉐브론을 비롯한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사업을 하도록 제재를 풀어줬다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풀어줬었던 제재 우리는 다시 가동한다. 미국 기업들 베네수엘라 가서 장사하지 마. 나 그거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선거 조작과 관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선거 하지 말라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베네수엘라의 모델 놔두잖아요. 부정선거 기술 계속 진화하거든요. 이게 온두라스, 하이티,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에 수출돼가지고 전부 다 부정선거하면 어떻게 되냐. 못 놔둔다 이거예요. 2024년에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당에서 부정선거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주 선거기구라고 하는 국제선거감시단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를 전부 다 이제 입증했죠. 게다가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전자투표기의 CEO마저도 베네수엘라에서 전자투표기를 통해서 100만 표가 뒤집어졌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 코리나 마차도라고 하는 여자 후보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했어요. 마두로가.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 후보가 출마했는데 출구 결과에서도 에드문도라고 하는 친미 지도자이자 우파 지도자가 앞서 나갔는데 갑자기 개표가 스탑이 되더니 마두로가 확 올라가가지고 마두로가 이기는 걸로 선언이 되었다. 근데 미국 국무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항의하고 난리가 났고요. 전자투표 시스템의 허점 이용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당시에 야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OAS라고 하는 미주에 기반을 둔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A 투표소, B 투표소에서 전자투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선관위의 중앙 서버로 이게 다 이동이 됩니다. 근데 OAS가 밝혀낸 게 뭐냐면은 정확한 숫자가 들어갔는데 중앙 서버에서 개표값이 조작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봤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화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거. 종이 집계표마저도 조작이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산 조작을 했는데 개표 상한표가 숫자가 불일치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개표 조작은 마두로 승이 돼 있는데 현장에 있는 집계표는 거짓말 안 하거든. 집계표마저도 조작을 딱 해야 완성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은 어느 나라 똑같아요. 전산 조작,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보조를 맞추는 거. 이게 두 개. 보시면은 종이 집계표를 못 보도록 참관인들을 입장 제한시키고, 이거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죠? 막 부방대 탄압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 그래서 야당에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야당도 부방대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계표를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미리. 봤더니 우파 지도자가 개표 상한표를 보니까 다 이겼다, 마두로한테. 이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도 증거를 보고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야당의 집계 결과 개표 상한표 실물을 다 더해서 집계해 봤을 때 에드문도가 67%를 이겼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마두로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됐다. 본인한테 대드는 야권 후보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히고 똑같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일어났으니까 진상을 요구한다. 평화롭게 시위하자. 바로 내란으로 4년간 수사받았어요.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 거기도 전산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가 있었거든요.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어. 이거 의심이 된다고, 브라질에서. 근데 볼소나로가 항의했다고 내란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선관위가 뭐 서버도 안 내놓고 이미지 원본도 안 내놓고 포렌식도 안 당하고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들고 나왔는데 뭐 내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남미부터 좀 정리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요거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뭐 관세 때리고 국무부가 막 성명서 발표하고 그런 거 다 치우고 그냥 군사 작전을 통해서 정권 교체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수출되면 안 되니까. 자, 보시면 최정 영상을 근거로 지금 베네수엘라의 검찰이 일반 시민들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상황 똑같죠, 그죠? 볼리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도 똑같거든요. 2019년에 볼리비아 부정선거 일어났거든요. 당시에 모랄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4연임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완전 좌파.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가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쫓겨났거든요. 이때 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OAS라고 하는 미주 선거감시단이 분석한 볼리비아 부정선거 레포트를 영어 원문으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 내용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베네수엘라랑 수법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차 대선 경선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10% 차이가 벗어나지 않으면 2차로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이 모랄레스라고 하는 좌파가 2차 경선으로 가기 싫으니까 84% 개표돼서
됐을 때는 7%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쭉 되면은 우파 지도자랑 2차에서 한 번 더 붙으면은 불리하다 생각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84%대 갑자기 개표가 중단이 돼. 바이든 트럼프 때처럼. 그리고 다시 딱 깠더니 갑자기 좌파 모랄레스의 득표율이 바이든처럼 확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랄레스가 버텼어요. 나 나간다. 그러자 미주 OAS라고 하는 조직과 볼리비아에 있는 군부가 부정선거가 맞다라면서 모랄레스를 들이받으니까 모랄레스가 자진하야한 거거든요. 근데 OAS가 볼리비아에 들어와서 밝혀낸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밝혀냈다. 부정선거 메커니즘. 첫 번째, 거기가 중앙선관위겠어요. 볼리비아. 중앙선관위가 딱 서버가 중앙에 있는데 바깥에 서버가 존재했고 별도로 서버를 설치했고 중앙으로 집계가 되는 전산 정보를 바깥에 서버로 빼돌린 다음에 바깥에서 조작하고 바깥에서 조작한 걸 중앙으로 다시 넣어서 모랄레스가 확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지막 개표 때. 이걸 OAS가 서버 점검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개표 상황표도 만져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선관위 직원들이 몇백 개의 개표 상황표를 위조 설명을 한 다음에 숫자를 다 바꿨대요. 우리나라도 그쵸. 비밀번호 1, 2, 3, 4, 5 북한한테 해킹당해. 서버 원본 깐 적 없어. 내부에 적이 있어 없어. 그걸로 지금 선관위 안에 있는 온갖 부패 비리와 이러한 전체적인 팩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도 까보자. 이게 상식인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아냐? 부정선거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전산 조작 플러스 내부의 소수의 뿌락치들만 있으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과는 다르게 부정선거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퍼질 때에 친중 국가들이 늘어나며 반미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필히 미국의 국익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집단을 강력하게 본보기를 통해서 군사작전을 통해서 다스리겠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한테 군사 압박을 가해서 정권 교체를 노리는 주요 배경입니다.